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홍콩 증시의 2%대 급락이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07% 소폭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일 들어온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흐름일지 지켜보셔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8월 CPI 지수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0.2%대, 다우 지수가 0.7%대 상승으로 마감 지었지만 나스닥은 0.07% 소폭 하락했고 이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 에너지주들은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통계상 코로나 델타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살펴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까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 그리고 명신산업 4가지 종목은 큰 수익률과 함께 목표 가격에 도달했고요. 현대 엘리베이는 현재 마이너스 3.9%대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한라홀딩스와 아난티가 여전히 두 자릿대 수익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 13%, 아난티가 11%대고 나머지 종목들은 손실권에 아직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네요. 이화공영이 손실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가장 최근에 편입한 현대건설 들어와 있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2.5%대입니다. 네, 위원님 만나기 전에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꼭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포트 구성하는 방법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채권 금리 인상 이슈나 또 이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이 좀 압박을 받았고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은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예상 출발로 상승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나 좀 개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작전 좀 세워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강보합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연휴가 좀 길죠. 그 부분들 때문에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산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시장 자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5일선을 이탈을 다시 하고 난 이후에 양시장 모두 회복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5일선 안착을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매물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5일선 안착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3,150포인트 정도 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1선 부근 되죠. 1,035포인트 정도가
저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좀 보더라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별 장세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위해서는 일단 이슈라든가 재료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3분기 때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쪽에서 이벤트가 좀 있어요. 수능 연휴가 바로 끝나고 난 이후에 이벤트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라면 그 현금을 가지고 추석 이후에 좀 편입을 하든가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수급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폐배터리 쪽에 있어서의 시장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도 가세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그럼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쪽에서 주도권을 좀 경쟁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크게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21선을 만약에 깨는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제 신사업적으로 배터리 시장 쪽에 있어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나마 이격이 좀 벌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모아가보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 만큼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삼기라든가 아니면 코스모화학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21선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날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19,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대응을 해보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유가가 올겨울에 100달러를 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유가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상승이 좀 상당히 좀 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가격 조정에서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은 저가 매수는 좀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SO일 같은 경우도 61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10만 원대 초반 자리대가 저항인 부분들이긴 한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한 11만 원 자리대까지는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GS 같은 경우도 제일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된 첫 번째로는 네페스아크예요.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0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눌러주게 된다라면 접근을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3강의 멘트죠. 그린이들 쪽, 풍력 쪽에 있어서 실적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성장을 하는 만큼 오늘 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14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했고 코스닥은 1%대 하락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1%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속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카카오는 3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주간으로 한 20% 가까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죠. 시가총액도 3위 자리에서 5위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성 오늘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6% 올라가면서 76,800원까지 주가 올렸고요. 77,000원 선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1.4% 상승하면서 108,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중에서 삼성 관련 종목들이 3가지나 좀 올라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0.4%대, 삼성전자 우선주는 0.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도 카카오는 조정세입니다. 하방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이 조정받고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2.4%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00원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2만 1,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 대표 종목인 LG화학과 삼성 SDI는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현대차가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37% 올라가면서 3,139선, 코스닥은 0.3% 올라가면서 1,02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박스권 장세가 예상됐던 만큼 어제는 하락했고 오늘은 상승하는 그런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43억 원대 지금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도 개인들만의 순매수가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흐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엔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1.8%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9월 3일 금요일부터 에코프로비엠은 저가가 29만 2천 원대입니다. 지금 41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대단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전일 대비 7,500원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HLB와 셀트리온 제약 등등 제약 관련주들 약세 보이고 있고 펄어비스 8만 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LNF와 카카오 게임즈가 부진합니다. LNF는 에코프로비엠의 상승세를 좀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고요. 1% 하락하면서 현재 14만 8,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CJ는 0.6% 소폭 올라가면서 6만 3,400원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펄어비스 따라갑니다. 0.97%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인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입니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죠. 이번 주 등락을 좀 예상하신 만큼 오늘 상승하고 뭐 내일 또 빠지고 이런 모양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다행히 거래소의 외국인 기관 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회복으로 봐도 좋을지 궁금한데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또 자세한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자,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고 지난주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이라 그랬죠. 해외 시장들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할 때에서도 하루 이틀 빠지면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올 거고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오면 하루 이틀 빠질 거다. 박스권이 기본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뭐 하루 이틀은 더 떨어졌죠. 그리고 느낌적으로는 이틀 정도 떨어지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이 이틀 동안도 별로 사람들이 체감들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제 좀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카카오라든지 그러니까 대중주
많은 사람들이 공략했던 그런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거기다가 어제는 코스닥 종목들이 1127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1% 정도 떨어지고 코스피는 0.07% 아주 그냥 조금 상승을 했죠. 어제는 아주 약간 상승을 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1%가 어제 흔들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체감들이 많이 안 좋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이렇게 흔들리는 어제 이제 신의 한 수라든지 아니면 어제 그 실전 매매 점수에서도 어제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제 공개 방송도 했었거든요. 그때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거보다는 좋을 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제는 박스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으로 두고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박스권을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어제 종목들이 1127개가 하락을 했다면 오늘은 어제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그 정도 떨어지면 하루 이틀 떨어지면 당연히 반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반등세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일단은 저쪽에 있는 소비주들 쪽인데 소비주 쪽에서 지금 하나투어라든지 지금 차트를 보면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라든지 노랑풍선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뭐 화장품 섹터 그다음에 엔터주 섹터 뭐 등등 해갖고 이쪽에 대해 지금 빨갛빨갛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추석 이번 주 내에서 지금 1차 접종자가 어제까지 한 63.9% 정도가 됐는데 하루에 한 1%에서 2%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점점 좀 더 빠르게 지금 접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서 70%가 달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70%에 근접하거나 달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와주면서 전 세계 시장은 다 올라갔거든요. 지금 일본 시장도 개장을 한 이후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얘네들은 이제 신고가로 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중국 시장은 좀 이따가 뭐 10시 반쯤에 이제 개장을 하겠지만 아시아 증시가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만 안 가고 있는데 올라갈 만한 뭔가의 호재를 하나를 잡아놓고 올라갈 이유를 건덕지나 던져놔야 되는데 제일 좋은 이슈가 위드 코로나죠. 뭐 그래서 코로나의 공존으로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1차 접종이 70%에서 80%가 되게 되면 코로나의 공전에 대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 하다 보면 관련주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소비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쪽 애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음을 일단은 먼저 예상을 하고 그쪽에 있는 바닥주들은 일단은 추석 전에서는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3,3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현금화 대응을 어느 정도 많이 해놓고 가는 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닥주들은 던지기보다는 좀 더 보유를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종목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대부 시스터즈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있어요. 자,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임주 쪽인 대부 시스터즈. 자, 쿠키런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쿠키처럼 생긴 건데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지금 일본의 앱스토어에서 지금 인기 순위 1위를 등극을 했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들려왔었는데 그게 지금 소식이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지금 강세를 또다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갔었어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굉장한 강세를 좀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부터 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특징을 보면 차별화, 가는 것들은 계속 갑니다. 뭐 영화테크라든지 LNF라든지 이렇게 가는 애들은 계속 가고요. 최근에 후성도 마찬가지였고 가는 애들은 잘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와 오늘의 느낌에서 뭐가 많이 틀린 거냐면 지수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제와 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체감이 상당히 좋죠.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는 차별화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좋았던 거고요. 어제 장중에 보게 되면 어제 장중에 고가 0.43%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0.43% 했을 때랑 지금 0.52%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체감이 더 좋죠. 바로 순환매가 나오느냐 차별화가 나오느냐 두 가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에서는 차별화가 많이 나왔던 흐름이고 오늘은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 체감이 더 좋은 겁니다. 어쨌든 차별화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틀 올라가고 이틀 빠지고 그 빠질 때에서 가는 애들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 시스터즈 같이 이런 종목들 가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보유한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어제 상한가를 말아올린 11만 5천 원짜리를 깨면 안 되고요. 그 자리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유는 가능하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다. 신규 매수는 안 돼요. 하지만 이 차별화장은 그 미친 장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종목이 여기도 보면은 계속 올라가요. 종목들이 미친 거죠. 무슨 뭐 목표치 있다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목표치를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느낌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종목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막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상식과는 조금 다른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의 그런 차별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안 깨지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고점 돌파도 생각을 하면서 보유하셔도 된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올 때 안전하게 61선, 21선 다시 여기 올라오겠는데 이쪽으로 다시 내려올 때 이쪽이 부딪힐 때 여기서 하시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스모 신소재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도 어제 신고가로 다시 한번 달성을 했네요. 이 코스모 신소재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을 했었던, 바닥에 추천했었던, 현재로서는 수익률이 690% 정도를 달성을 한 어제 또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또 올라갔어요. 어제 그저께까지는 680%대였는데 691.4%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종목이 돼버렸는데 물론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사람들 기준입니다. 비중을 많이 팔아버렸거든요. 어쨌든 이 바닥에서 4월 달에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계속 가죠. 특히 이때 움직였던 각도와 지금 막판에서 움직이는 각도를 보게 되면 종목이라는 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그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바닥 자리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쬐끔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고점에서는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세워지면서 여기서 폭등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삼성 SDI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 속에서 앞으로의 시장 규모가 어떻다 어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라 그러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기대감을 불어 넣는 거니까 2030년도까지 약 7조 원 정도의, 그러니까 60억 달러, 7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이번에서는 올해 말에는 5세대 배터리를 공개를 하고, 2023년도에서는 6세대 배터리를 공개를 하고, 이게 7세대 배터리, 8세대 배터리 이게 계속 내놓을 거라는 로드맵을 지금 삼성 SD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5세대, 6세대, 7세대 가면서 어느 부분들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좋게 바뀌는지는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망 자체는 좋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인 건데 전고체 배터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 발전이 계속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불어 넣어준다라 그러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를 지금 신규 매수하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처럼 차별화 시장이 진행이 될 때에서는 여기 4만 원짜리만 안 깨지면 10만 원도 갖다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차란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히 다시 빠질 겁니다. 그래서 4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10만 원 정도 갈 수 있고 안 깨지면 계속 보유하시는 데만 가능하고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그냥 관망으로 있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데브시스터즈와 코스모 신소재고요. 지금 개인 종목들이 일정 있는 주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활발하게 개임에 대한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또 소개해드린 종목이었고요. 자, 지금 개장한 지 한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시각에는 어떤 특징주들 움직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제가 방금 데브 시스터즈 이야기 해드렸는데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G3BNT고요. HLB 그룹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인 G3BNT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3% 급등하고 있는데 이 G3BNT가 넥스트 사이언스와 HLB를 상대로 4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와 500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HLB 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이 G3BNT의 주가 전망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G3BNT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를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G3BNT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8월 중순에 9,520원부터 9월 14일에 17,800원인데요. 한 달 동안 주가가 2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양봉, 오늘도 갭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이 주가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투자인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 장 초반에 17,800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은 17,000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양봉 그려가고 있고요. 주가 흐름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웹젠입니다. 현재 5.8% 올라가고 있고요. 웹젠이 모바일 MMORPG 게임인 뮤 아크엔젤2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국내 앱마켓 인기 순위 1위에 올랐고요. 웹젠이 이 뮤 아크엔젤2 가입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적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매출도 함께 상승하면서 이번 주말 지나고 순위가 계속 좀 굳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임 흥행 소식에 따라서 웹젠 도 지금 주가가 6%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29,8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웹젠 최근에 주가가 크게 내려오면서 조정세를 걷고 있다가 25,000원 저점 터치하고 지금 3만 원 정도까지 주가를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어제도 상승했지만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면서 음봉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장 초반부터 똑같이 크게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1,100원까지 터치했고요. 29,850원까지 현재는 주가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네, 이수연의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종목,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온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요. 네,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코스피 시장에 기관들이 1,113억 원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금융투자 연기금 지금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조금 더 센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금융투자가 사실은 변덕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오늘 들어왔다가 또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서 한번 개장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이제 기관 매수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금융투자 물량이 좀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동을 유의하시고 지금 상승이 나온다고 뭐 급하게 따라잡으시거나 하시는 것은 조금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일 유럽 증시랑 미국 증시는 뭐 CPI 발표를 앞두고 일단 혼조 마감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응을 하면서 일단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세금 정책과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치에도 좀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고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번 주에 일본은 좀 선반영이 돼서 현금 확보 심리가 이번 주에는 조금 잦아드는 모습은 보였지만 아무래도 현금 확보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도 섹터가 지금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연휴 이후에는 좀 주도 섹터가 어떤 이유로든 뭐 지금은 좀 지지부진할지언정
연휴 이후에는 주도 섹터가 어떤 이유로든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시장을 주도할 그런 섹터분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미리 준비해 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홍준표 관련주들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인맥 관련주부터가 사실 이제 정책 관련주가 시작입니다. 일단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은 좀 지지부진할지언정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고 섹터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덕신하우징 관련해서는 건축용 자재, 테크플레이트 생산과 시공을 좀 영위하는 업체이고 일단 관련해서는 최근 이틀간 3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을 제외하고 3일 동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홍준표 테마주로 좀 묶이면서 인맥과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한 모습입니다. 강하게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추세가 꺾이기에는 애매해요. 일단 추세가 한번 잡히기 시작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노리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변동 가능성은 조금 유의하시고 유동적인 대응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가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외국인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변동성은 충분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4,570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도 바닥권에서 작년에 매집을 좀 많이 해왔고 올 초까지도 매집을 많이 해오고 지금은 이제 1파동 나오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파동이 나오는 모습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신다면 덕신하우징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인맥과 관련해서 묶였다 그러면은 조금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종목, 기업의 가치에서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살펴볼 종목은 KEC라는 종목입니다. KEC 관련해서는 저도 작년 말에 좀 많이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 반도체 관련주죠. 다른 것보다 이제 테슬라 내년 초 완전 자율주행 이제 구독 도입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관련 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끌어가시는 그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잘 저점에서 아니면 매수 자리 주는 구간에서 가격 매수가 있는 구간에서 잘 진입하시면 좋은 그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 지속적인 흐름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박스권을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2,150원부터 상단 2,500원이 좀 기준선이고요. 상단인 2,700원 구간까지 좀 박스권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관 61선 이상 2,700원 정도 목표관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좀 많이 낙폭이 발생했고 좀 많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일단 계속적으로 CFTG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기존의 D램보다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많이 보시면 4차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 차 관련해서도 요즘에 현대, 기아차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신차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이 일정 부분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투입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렉티토나 관련해서 항체 치료제 렉티토나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 굉장히 또 확대 기대감이 있죠. 뭐 그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인데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곳에 이 종목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고 자금도 좀 크게 끌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은 지금 뭐 박스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 사실 그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기업군이고 일단은 뭐 3사 합병에 대한 이슈도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지금은 뭐 진행이 되지 않아도 추후에는 한 번 더 좀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크다, 성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는 이제 박스권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6만 원부터 지금 30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작은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27만 6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뭐 저점 구간 모아가시는 분들은 분할매수 관점에서 한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만 원 구간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신다면 전고점이 39만 6,237원인데 4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인데 사실 굉장히 좀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은 셀트리온 이제 제약입니다. 뭐 헬스케어도 있고 제약도 있지만 셀트리온 제약과 관련해서는 상승이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 제가 다른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조금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종목을 좋아하신다면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쨌든 뭐 같은 맥락에서 사실 셀트리온 관련주는 지금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과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 투자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에서 실시간으로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대원 전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습니다. 2,684원에 매수를 하셔서 13% 정도 비중 들고 계신데 추매까지 하셔서 손실이 정말 많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또 진행할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대원 전선에 대한 주가 전망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차트로만 좀 간단하게 보면은 많이 상승했다가 조정을 좀 굉장히 강하게 받는 모습이죠. 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모습인데,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자체는 지금 초반에는 좀 터졌다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조금 미미합니다. 지금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끝났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지지 라인이라고 보여지는 2,200원 부분을 좀 살짝 이탈해서 아래에서 좀 살짝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일단 한 2,070원 정도 같아요. 2,07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나오면서 쭉 올라가냐 그건 아니고요.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반등은 여기서 만약에 바로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최소한 2,750원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시청자분의 평단가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최소한만 보고 있는 최소한의 반등만 나와도 이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간다. 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최대로는 이 종목이 반등을 하면은 3,170원 부분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 3,170원에서 이제 돌파를 하면 바로 더 가겠다는 소리고 막힌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을 받아서 1,800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반등의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2,750원일지 아니면 더 올라서 3,170원일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만약에 비중이 크시다면 정말 추가 매수까지 해서 비중을 많이 크게 넣으셨다면 2,750원에서 비중을 한 반 정도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 좀 더 3,170원까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2,750원에서 막힌다 싶으면 2,750원에서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막히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거의 90% 이상 받기 때문에 막힌다 싶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2,750원만 넘어준다면 한 3,170원까지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더 내리더라도 반등은 나온 다음에 더 내리니까 뭐 당장에 손절할 필요는 없고 반등했을 때 상단 위에서 잘 욕심부리지 않고 정리하시는 대응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전선은 여기까지 하고 세 종목 주가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니아인데 바이오니아는 이제 유전자 개발 관련 기초 재료 및 장비 생산 업체라고 하네요. 이런저런 진단 키트도 만들고 그리고 RNAi 등을 이용한 차세대 신약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8월 바이오니아는 신약 개발 자회사 써나젠이 신개념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서 임상시험 전 단계인 독성시험 단계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면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써나젠은 외부 전문기관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독성실험 의뢰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이 후보물질은 바이러스 RNA 10군데를 분해하는 10종 후보물질을 조합, 용단 폭격하는 신개념 치료제라고 하고 향후 등장할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장기간 비슷한 효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이달에는 올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출시 계획을 밝혔는데요. 바이오니아가 올해 선보일 제품은 코스메르나 ARI라는 유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이라고 하네요. 하반기에 식약처 허가 승인과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탈모 시장 역시 굉장히 큰 시장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이오니아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엮이고 나서 3만원부터 거의 10만원까지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을 받는 건 좀 당연한데 이 종목이 조정을 좀 받나 싶더니 이제 10일날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좀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89,700원 최대로 89,700원 부분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89,700원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서 5만원을 보러 갈 확률 역시 높습니다. 바로 고점을 넘어주러 갈지 아니면 5만원까지의 추가 조정을 받을지의 핵심은 이 89,700원의 돌파 여부일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단기 반등을 노린 단기 매매 외에는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89,700원을 돌파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목표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 전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는 현재로서는 단순 반등일지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버키 스튜디오인데요. 버키 스튜디오는 굉장히 익숙한 종목입니다, 저한테. 이제 제 주유소 히든 포트 중에 한 종목인데 아마 매수가가 2,160원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급등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기준 한 40%가 넘는 거의 50% 가까이의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 어제 조금 밀리면서 마감했고요. 이 버키 스튜디오는 IPTV, 케이블 방송, 스마트 TV, 태블릿 등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을 중심으로 한 영화, 영상, 교육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고 온라인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버키 스튜디오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더립 인수 소식에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 버키 스튜디오는 리썸 코리아와 함께 120억 원을 출자해서 총 75%의 지분을 확보한 더립을 빗썸 라이브로 확대 출범한다. 빗썸 라이브는 메타버스, 대체불가 토큰인 NFT, 블록체인, 커머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고 앞으로도 이제 버키 스튜디오의 전망도 기대가 되면서 주가 역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장중에
일봉상의 고점인 3,115원을 갱신했다가 밀렸는데 아직은 더 올라갈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종목인 만큼 매수가가 좋지 못하니 큰 비중을 이용한 접근은 현재로서는 위험해 보이고요. 버킷 스튜디오는 제 히든 종목이기도 한 만큼 아직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일진 하이솔루스 주가 전망. 일진 하이솔루스는 얼마 전에 상장한 일진그룹 계열의 수소 사업 그리고 환경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죠. 요새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주가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 수소는 수소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소는 현재는 굉장히 멀리 있는 기술입니다. 수소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긴 하죠. 이제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을 경우에는 무게가 40톤이 되는데 이 전기 배터리로는 이 40톤의 무게를 움직이려면 고출력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탑재를 해야 돼서 배터리 역시도 무겁기 때문에 이 화물의 무게가 이 차의 무게가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기도 하고 주행 거리 역시도 좀 길게 기대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화물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보다는 이 가벼운 수소 탱크 몇 개만 추가를 하면은 저 무게를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현재 화물 운송 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너무 명확한데 일단 만드는데 한 대당 약 7억 원이 넘게 들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요. 수소는 좀 태생적인 폭발 위험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친환경적인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이 현재 수소 에너지의 90%는 이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고 있고 친환경적으로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약 10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미래를 보고 미래에 크게 성장할 사업을 미리 선점하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가 현재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거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너무 문제도 많고 그리고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쭉 오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 있겠죠. 쭉 오르기보다는 다만 긴 기간 동안 위아래 정말 크게 출렁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 이 차트를 보면은 일진하이솔루스는 현재 상장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차트상의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수소차 관련주가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시세를 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큰 만큼 주가도 크게 출렁일 예정이라서 오르는 걸 쫓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도 일단은 다른 수소차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면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원전선과 바이오니아,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이렇게 세 종목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 접수와 함께 세 가지 종목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출발했는데요. 계속 장 후반대까지 이 상승세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 폭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장 후반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